물론 운 좋게 고등학교 때 행렬을 배웠거나 뭐 그런 학생들은 그때도 많이 배웠겠죠. 근데 그게 오히려 약간 부작용도 있을 수 있는 게 이거 행렬을 왜 배우는지 대부분 안 알려줍니다. 이게 굉장히 동기를 떨어뜨리는데 저는 운 좋게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수학선생님이 시험에는 안 나오지만 이 의미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해주셔서 그게 되게 지금까지도 기억에 남을 정도인데 이 행렬은 의외로 이 행렬의 숫자 자체가 크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아마 행렬 시간에 그 뭐 1차 변환 이런 얘기를 좀 들어봤을 수 있는데 행렬은 항상 세트로 이거 자체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물론 이것도 뭐 수학적 구조의 의미가 있긴 한데 이걸 직관적으로 이해하려면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보통 제일 간단한 2차원 행렬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쓰죠. 그러면 얘는 항상 뭐 행렬끼리 곱하거나 그럴 수도 있지만 행렬은 벡터 곱을 중요하게 생각하니까 얘가 어떤 x, y라는 벡터에 곱해진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뭐 저기 제가 쓴 얘기를 그냥 다시 쓰는 건데 그럼 a, b, c, d를 x, y라는 벡터에 곱해서 새로운 x 프라임, y 프라임이라는 벡터로 바뀌겠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 순수한 설문조사인데 이거 곱하는 거 어떻게 하는지 아시는 대부분이 이 정도는 아시는 것 같고 그래서 뭐 기계적이죠. 요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하는 거죠. 이거 예전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배울 때 세종대왕을 생각하라고 그래서 되게 기억으로 한다고 하면서 되게 비웃었는데 제가 20몇 년 지난 지금까지도 기억하고 있는 거 보면은 그렇게 비웃을 만한 기억법은 아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곱하고 요렇게 곱하고 더하는 거죠. 그 벡터 내적이랑 사실은 기본적으로 같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ax 더하기 by는 x 프라임이 되고 cx 더하기 by는 y 프라임이 되죠. 뭐 수식만 보면 되게 단순한 건데 근데 이건 사실은 여기 지금 a, b, c, d랑 x 프라임, y 프라임을 상수라고 생각하고 x, y를 변수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여러분이 중학교 때 배운 연립방정식 문제예요. 사실 연립방정식 문제랑 벡터 행렬이 깊은 관련이 있다는 거를 좀 과장하면 모든 국민에게 알려주고 싶은데 그 요즘에 그런 교육을 권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이게 요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 x, y를 제가 x, y만 저 다른 문자가 아니라 x, y로 쓴 이게 이유가 있는데 요 좌표 평면에서 x, y라는 어떤 좌표가 있죠 여기 이 벡터가 저 행렬과 곱해짐으로써 어떤 다른 벡터로 이동을 합니다. x 프라임, y 프라임은 여기서 중요한 게 요 a라는 행렬이 그래서 여기 들어있는 a, b, c라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 x, y라는 벡터 또는 좌표를 다른 좌표로 옮기는 요 옮기는 행위 자체 그거 자체가 이 행렬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2학년 때까지는 물리학 학생들 대상으로 얘기할 거겠습니다. 2학년 때까지는 에너지라고 배우는데 양자역학에 가면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 오퍼레이터라는 표현을 써요. 이상한 표현을 씁니다. 에너지를 측정하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라는 말도 이상하게 사람 이름 붙여서 해밀토니안이라고 말하고 그 에너지 측정 행위로서 원래는 요런 양자 상태에 있던 게 요런 양자 상태로 붕괴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 자체보다도 요게 지금 갖고 있는 요 의미 이런 게 중요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배운 것 중에 하나는 요 A, B, C, D가 어떤 특별한 형식으로 되어 있을 때 얘가 회전을 표현할 수 있고요. 이런 거 기억하신다면
이 부호 맨날 헷갈리는데 마이너스 사인이면 C가 플러스 사인이고 D가 부사인. 이러면 좌표를 세타만큼 원점으로 돌리는 그런 거죠. 여러분이 뭐 행렬 배울 때 배웠던 거, 아까 학생이 질문도 했지만 뭐 행렬식이라 불리는 디터미넌트, 뭐 그런 것들이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걸 얘기할 수 있는데, 이런 변환식 같은 거 할 때 여러분이 이거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 공식을 안 잊어버린 이유 중에 하나인데, 예를 들어서 요런 행렬에서 행렬식을 구하면 AD-BC는 코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BC 곱하면은 마이너스 사인 제곱인데 마이너스 하나 더 있으니까 플러스죠. 이거 뭐예요?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 삼각함수에서 다른 건 까먹어도 이거는 까먹으면 안 되죠. 1입니다. 우연히 나온 게 아닙니다. 행렬식이 1이라는 건 대충 말하면 이런 변환을 할 때 요 벡터의 길이 같은 걸 보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회전입니다. 얘가 약간 찌그러지면은 행렬식이 바뀌면서 회전하면서 뭐 축소시키거나 확대하거나 그런 게 됩니다. 뭐 지금 대충 말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면 지금 행렬 강의를 한참 동안 아주 그냥 거칠게 했는데, 요게 그러면 도대체 그 네트워크를 이렇게 행렬로 표현했을 때 어떤 의미가 있냐, 그거를 지금부터 얘기를 좀 할 겁니다. 이거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교과서에서는 제대로 안 다루지만 저희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그래서 아이겐밸류 이런 게 왜 나오는 거냐, 아이겐밸류 얘기 지금까지 아직 안 했는데 안 배운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대충이라도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 그래서 이 제목이 뭐냐면 인접 행렬이랑 어제스트 매트릭스랑 스프레딩 다이내믹스예요. 스프레딩이라고 하면 이제 뭐 퍼지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염병이 퍼지거나 아니면 뭐 입자가 확산되거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가 있냐? 지금 1, 2, 3이라는 아주 간단한 거 지금 보면은 복습해 보면 뭐 이거 디그리는 1, 1, 2고 연결은 이렇게 돼 있고, 지금 1번, 2번 연결 안 돼 있으니까 컴플릿 그래프는 아니고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그리고 순서대로 1, 2, 3, 1, 2, 3이라고 쓰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1번과 3번 연결돼 있고 2번, 3번 연결돼 있지만 1번, 2번 연결이 없고 그걸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요 네트워크에서의 이 인접 행렬의 의미가 아까 그 XY라는 좌표를 행렬과 곱해져서 다른 좌표로 가는 것 같은 그런 게 해당되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예시를 드겠습니다. 이게 선형대수는 항상 좀 추상적인 게 있어가지고 예시를 드는 게 제일 좋은데, 예를 들어서 처음에 요 3번 노드에 뭔가 어떤 물질이라든지 뭐 정보라든지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떤 뭐 입자 같은 게 3번에 다 몰려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표현하냐면 벡터로 표현합니다. 1번, 2번에 아무것도 없고 3번에 1이란 양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요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인접 행렬과 요 3번에 뭔가 다 몰려 있다라고 표현되는 요 벡터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죠. 방식은 얘기했습니다. 기억 이렇게 생기죠. 뭔가 있는 것 같지만 다 0, 0이고 이렇게 돼서 1이 되고 2번 1이 되고 3번은 1은 0이랑 곱해지고 0은 1이랑 곱해져서 0이죠. 이렇게 됩니다. 뭐 계산인데 이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원래 001이었던 게 110으로 바뀌었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게 지금 어떤 양이 여기 있었다면은 지금 요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행렬을 곱했더니 3번은 원래 1이라는 게 있었는데 없어져 버렸고 대신에 1번, 2번에 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이게 이 양이라면 지금 3번에서 저게 사라지고 1번, 2번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본질적으로 네트워크에서 어떤 양이 퍼져나가는, 확산되는 그런 걸 표현하게 됩니다. 요 행렬로 상징되는 이 다이내믹스 자체가 뭐 동역학이라 불리는.
이걸 그러면 한 번 더 해볼 수도 있겠죠. 행렬을 계속 곱하거나 그럴 수 있으니까. 이걸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한 번 더 하면은 110이었던 걸 다시 요 네트워크 구조에 해당되는 매트릭스로 그 행렬로 곱해보면 002가 됩니다. 이제 1, 2번이 또 다 날아가고 3번으로 들어오는데 3번이 커졌죠. 2배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 곱했을 때는 한 스텝으로 이렇게 퍼진 걸 얘기하고 2번 곱하니까 2 스텝 스프레딩인데 갔다가 다시 온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인접 행렬에 n승을 하면 n번 어떤 물질이 퍼져나가는 그런 걸 상징하게 됩니다. 근데 1로 시작했는데 2배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뭐 흔히 노멀라이즈는 안 돼 있다. 그러니까 뭐 양이 보존은 안 되는 거죠. 그 물리 용어로 말하면 뭐 질량 보존 그런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뭐 계속 퍼져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실제로 전염병이 퍼지거나 그러면 처음에 좀 있더라도 사람들 사이에 퍼지면서 막 퍼질 수도 있는 거니까 그것도 생각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잘 보면 이거 보면은 여러분이 마치 이거 두 번째 이렇게 이 두 번째 이거 곱할 때 2배가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처음에 2배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하나 있던 게 2개로 갔는데 그대로 갔으니까 처음에 사실 2배가 됐어요. 이런 거 막으려면 여기다가 이제 이웃 숫자로 나누거나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아예 다른 행위로 생각하는 거지만 그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 어제 선생 매트릭스랑 관련이 있는데 조금은 다른 하지만 그 물리에서 말하는 그 역학 시간에 여러분이 배우는 그런 거랑 관련이 많은 얘기를 좀 해보게 되면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라는 게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을 많이 괴롭히는 라플라스라는 분의 이름에서 나온 건데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이거는 뭐냐 하면 이게 대각 성분이 있습니다. 뭔가 싶을 텐데 D라는 행렬은 뭐냐 하면 대각 성분에 디그리를 전부 넣어놓은 거예요. 이 구조에서 아까 말했죠. 디그리가 1, 1, 2니까 대각 성분이 원래는 어제스스 매트릭스에선 비어 있어야 되는데 1, 1, 2로 여기 채워놓은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죠. 그리고 인접 행렬은 음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0, 1이 아니라 이 다이아고날, 이 대각 성분이 아닌 것들은 전부 다 0 아니면 마이너스 1이에요. 1 대신에.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컨벤션에 따라서 이거를 A-D로 정리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부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뭐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요 컨벤션을 따라갈 건데 그럼 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는 뭐냐? 아까는 복사가 됐었죠. 아까는 복사가 됐었는데 이거는 대각 성분 넣음으로써 약간 달라지는데 이게 어떤 건지 표현을 하기 위해서 일단 일반적으로 t라는 시간에 노드 1, 2, 3번에 각각 V1, V2, V3만큼의 어떤 양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아까 뭐 분홍색으로 표시한 그거입니다. 여기서 V는 속도가 아니라 벡터라는 뜻에서 V를 가져온 거고 그래서 저런 양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양들이 있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요 양에다가 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그러니까 이제는 어제선스 매트릭스가 아니라 라플라시안 매트릭스를 곱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시면 아까랑은 되게 큰 차이가 아까는 그냥 퍼져나가는 거였는데 지금은 드디어 뭐가 있냐면 요 대각 성분이 있어요. 대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계산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좀 길어 보이지만 결국에는 이거인 거죠. 그 해보면 처음 하는 거니까. 이거 곱할 때 0은 신경 안 써도 되고 V1 플러스고 V3는 마이너스니까 V1 마이너스 V3가 되고요. 이것도 0은 신경 안 써도 되니까 V2 마이너스 V3인 거죠. 이거는 다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V1 마이너스 V2 플러스 2배의 V3인 거죠. 이게 그냥 있는 겁니다. 복잡한 건 아닙니다. 행렬 계산만 할 수 있으면 됩니다. 여기 큰 차이가 이제는 대각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걸 예를 들어 V1 프라임, V2 프라임, V3 프라임이라고 하면 이게 V1 프라임에 드디어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항도 있습니다. V2 프라임도 V2가 있고 V3도 V3가 있죠. 그래서 지금 이걸 프라임이라고 쓰는 것 대신에 만약에 이 가정을 하는 건데 요 라플라시안 행렬을 곱한 요 양이 이 양의 각각 성분이 다음 순간에서의 그 값 자체가 아니라 그 값이 지금 시간적으로 얼마나 변화하고 있는지를 나타낸다고 생각하면 요거는 이거죠. 미분입니다. 그럼 요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 dt 분의 d라는 요 라이프니츠 표기법이 귀찮기 때문에 뉴턴의 편한 표기법 위에 점을 찍는 걸로 표시를 하면 이렇게 되죠. 이거는 아주 전형적인 소위 미분 방정식 계죠. 미방계라고 부르는 리니어 오디너리 디퍼런셜 이퀘이션 시스템인데 그러니까 연립 방정식 같은 건데 미분이 있는 1차 미분 약간 1차 미분 방정식 계입니다. 이거 푸는 방법은 여러분이 수학 시간에 배웠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려고 이제 뭐 소형대수에서 아이겐밸류 나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항들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 라플라스 행렬의 정의상 대각선은 무조건 플러스고요. 양수고 대각선이 아닌 건 무조건 음수입니다. 0도 있을 수 있지만 비어있는 곳은. 그러면 어떤 의미냐? 지금 여기서 변화량인데 이 변화량이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항이 있고 다른 노드에 해당되는 항이 있죠. 근데 지금 보면 다른 노드에 해당되는 항은 전부 다 음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어디에 해당되냐면 V1이라는 여기 있는 요 양이 변화를 할 건데 그러니까 바뀔 건데 이 양이 커지거나 작아지거나 할 건데 지금 다른 노드에 걸리는 건 전부 음수 그러니까 양을 줄이는 방향의 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V1이라는 양이 변화하는 게 V3라는 양의 이게 크면 클수록 점점 더 이쪽으로 양을 어떤 이 물질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이게 리키지라고 불리는 어떤 양이 다른 노드로 요 링크를 통해서 새어 나가는 거에 해당됩니다. 항상 음수가 됩니다. 근데 음수만 있으면 그냥 다 뺏길 텐데 그 항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는 드디어 다이아고널 텀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해당되는 저 대각성물을 넣어서 뭐냐 하면 파란색으로 표시한 셀프 레플리케이션이라고 괜히 어려운 말로 불렀는데 뭐냐 하면 이거는 이게 사라지기 때문에 보충해 줄 수 있는 자기 자신 여기서 뭔가 증폭되는 그런 양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몇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 미분방정식 풀기가 되게 이제 뭐 사실 어려운 건 아닌데 그 생각 바로 생각하기 쉽지 않죠. 특히 이 변수가 세 개고 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간단한 솔루션이 하나 있는데 이게 힌트긴 한데 혹시 생각하실 수 있는 요 미분방정식 만족하는 아주 간단한 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요게 힌트입니다. 이게 사실 감이 잘 안 잡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를 통해서 얘기를 하려는 건데 얘가 가정을 하나 해볼게요. 만약에 V1, V2, V3가 전부 1로 똑같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인지 모르겠지만 전부 1인 어떤 지점으로 도달했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V1의 미분은 V1-V3죠. 1 빼기 1은 0입니다. V2의 미분은 V2-V3니까 역시 1 빼기 1입니다. 0이죠. V3의 미분은 마이너스 1 빼기 마이너스 1 플러스 2니까 또 0입니다.
이게 뭘 뜻하냐? 일단 어떤 경우인지 모르겠지만 시스템이 전부 다 1인 거에 도착만 하면 그때부터는 미분이 다 0이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어야 돼. 움직이지 않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1일 필요가 있나요, 지금? 이게 어떤 상수기만 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금 전부 다 여기 1을 전부 다 다른 걸로 교체해야 돼요. 이게 뭐 2였으면 여기가 2, 4가 되니까 사실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요 지점이 특별한 지점이고 여러분이 이거를 언제 배웠을 거냐면 배웠을지 모르겠지만 1학년 때 그 종단 속도라는 개념 할 때 그 배우는데 공기 저항 같은 거 있을 때 우리가 문제 제대로 못 풀지만 1학년이니까 만약에 어디다 어떤 속도에 도달했을 때 미분을 0으로 맞는 게 있다면 그걸로 쭉 갈 거다라는 그 개념이 종단 속도였습니다. 그게 정확히 말하면 이제 예를 들어서 말하는 소위 스테디 스테이트 또는 평형점인데 이런 솔루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특별한 어떤 V0, V0, V0 제가 아까 111이라고 했던 거 세 개가 전부 다 똑같은 거를 넣는다면 라플라시안 행렬을 곱하면 다 0이 되는데 이거 지금 운 좋게 0이 된 걸까요? 다 똑같은 거 넣었을 때? 이게 0이 된 이유를 잘 생각해보면 요 행렬 자체의 구조를 찾아보도록 합시다. 지금 이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여기 위에 숫자 3개를 전부 더하면 0이죠. 이거를 다 더해도 0입니다. 이걸 다 더해도 0이에요. 사실 여기서 나온 건데 그러니까 똑같은 숫자 111을 111 벡터를 곱한다는 건 다 똑같이 더하라는 거랑 똑같습니다. 내적에서도 마찬가지죠. 그렇기 때문에 요 성질 행렬에서 한 행에 대해서 열을 전부 더하면 0이 된다는 것 때문에 요 성질이 나왔는데 이 성질이 구조가 특이해서 생긴 게 아니라 요 라플라시안 매트릭스 행렬의 정의 자체가 대각선은 친구가 몇 명인지를 묻고 있고요. 대각성분이 아닌 건 친구가 있으면 마이너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이런 구조를 갖고도 아니면 뭐 100만 개짜리 노드를 갖고도 뭘 갖고든지 간에 항상 이 각 행을 찍었을 때 대각선 제외한 나머지 걸 전부 더하면 당연히 정의상 마이너스 친구 숫자가 돼야 되고요. 대각선은 정의상 친구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거든지 간에 전부 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제2를 전부 더하면 뭐가 돼야 되냐면 대각성분은 친구 숫자고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쭉 돼 있는데 요게 친구 숫자 개만큼 있어야겠죠. 그러니까 0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 행렬은. 그래서 언제나 요 행렬은 전부 다 똑같은 요 모든 노드에 똑같은 양이 있는 게 소위 스테디 스테이트가 돼서 여기 일단 도달만 하면은 영원히 그냥 이게 되는 거죠. 이거를 스테디 스테이트라고 보통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라플라시안 행렬로 기술되는 동력학을 라플라시안 다이내믹스라 부르고요. 사실은 어려운 얘기입니다. 사실은 저희 교과서 뒷부분에야 나오는 그 스프레딩 다이내믹스에서도 이런 식으로 행렬을 처리는 하지 않는데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이런 거에 해당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제가 여기 쓴 게 그겁니다. 그러니까 로우 앤 칼럼성 그러니까 하나의 행을 집어서 여기서 다 더하든 아니면 이거 세로로 더해도 똑같습니다. 세로로 더해도 똑같이 0이 돼야 됩니다. 정의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몇 가지 테스트 해볼 수 있는 게들이 있는데 아까 처음에 그 그냥 인접 행렬 어제센스 매트릭스로 할 때 그 갑자기 2배가 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일단 그런 문제가 없는 게 이거를 다 더해 봅시다. 좌변을 다 더하면 미분 오퍼레이터는 리니어니까
V1 더하기 V2 더하기 V3를 한 거의 시간 변화죠. 그런데 오른쪽 다 더하면 여기 지금 V1, V2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이거 없어지고 양이랑 상관없이 0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얘가 스테디 스테이트 도달 안 했어도 막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요 세 개 양을 전부 더하면 이게 항상 일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질량 보존 뭐 그런 거에 해당됩니다. 매스 컨저베이션 그런 거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뭐 제가 지금 제일 간단하게 그냥 이게 전부 다 똑같은 양들이 똑같은 게 이거의 트리비얼 뭐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이라고 했는데 요런 거 자체는 여러분이 미분 방정식 시간에 배웠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너럴 솔루션이라고 불러서 뭐 아이겐밸류로 쪼개고 이렇게 했는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좀 쉽지 않은 내용인데 이게 정확히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에 해당되는 게 이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저도 대충 얘기를 하자면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이런 거를 찾는 건데 요런 걸 찾는 건데 여기서 제일 좋은 거는 V1은 그러니까 V1의 변화가 V1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V2의 변화가 V2에 의해서만 결정되고 V3의 변화가 V3에 대해서만 결정되면 제일 편하겠죠. 그러면 그거에 해당되는 거는 나머지 다 비어있고 뭐 A1 V1, A2 V2, A3 V3 나머지 다 0입니다.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이렇게 행렬로 묶을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냥 각각을 풀면 되죠. V1, V2, V3에 대해서. 근데 문제는 이런 건 우리가 관심 있는 시스템이 아닙니다. 서로 막 뒤엉켜서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거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상한 것들이 이제 막 포함되겠네요. A2 프라임 뭐 V2 이런 것들이 막 포함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가 V1에 대한 미분항인데 V1에 대한 것만 있는 게 아니라 V2에 대한 것도 있고 V3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이거를 좌변을 V2, V3로 바꿔도 다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우리가 V1을 풀고 싶은데 V2를 풀어놨어야 됩니다. 그럼 V2를 풀면 되지라고 하는데 V2를 풀려면 V1을 또 풀어놨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되게 이게 푸는 게 가능한가 싶을 정도인데 놀랍게도 이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어떤 조합을 잘 찾으면 되는데 이 잘 찾는 게 어려운 건데 어떤 조합을 찾으면 되냐면 이게 절묘하게 A V1 더하기 B H V2 C V3라는 거에 대한 미분을 구해봤더니 요게 A V1 더하기 B V2 C V3의 함수로 딱 정의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 나오는 ABC가 여기 나오는 ABC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런 거를 찾는다는 건 V1이라고 이렇게 새로운 변수를 정의하면 요 새로운 변수는 이 새로운 변수만의 단독으로 정의되는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비교적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조합을 잘하면 이 변수 간의 조합을 잘하면 이게 다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비유하자면 예를 들어서 요런 XY 축에서의 어떤
굉장히 복잡한 어떤 다이내믹스가 있는데 이거를 XY축으로 푸는 게 아니라 요렇게 삐딱한 요런 축으로 만들었어요. 축을 X, Y로 쓰는 게 아니라 대문자 X, 대문자 Y, 로 쓰니까 성분들이 전부 다 분리가 돼가지고 다 요런 식으로 쓰여질 수가 있습니다. 요 조합을 찾는 거, 조합만 잘 찾으면 되는데 찾는 게 어려운 거죠. 이 조합을 찾는 게 정확히 우리가 아이겐밸류 프로블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따로따로 움직이는 인디펜던트 세트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 각각의 람다라고 불리는 이걸로 상징되는 요게 이건데 요 아이겐밸류 이퀘이션이라고 부르는 게 어떤 뜻이냐? 여기서 얘기하는 게 있죠. 뭐 이렇게 쓰겠습니다. 행렬 곱하기 벡터를 하는데 요게 람다 곱하기 벡터입니다. 이거는 이제 요 의미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전혀 다르게 읽히는데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뭐 A가 람다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A는 행렬인데 람다는 스칼라죠. 이거는 사실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행렬 곱을 했는데 그 벡터는 그대로 있고 크기만 조절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런 축이 있는데 요런 V가 있습니다. 요 V는 원칙적으로는 A에 따라서 여기 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고 막 그러는데 저 A라는 특별한 행렬에 대해서는 요 V는 요렇게 확대되거나 축소되거나 방향 바뀌거나 이렇게만 됩니다. 그러니까 아까 미분 방정식에 나왔던 그 수많은 복잡한 다이내믹스들이 전부 다 요 특별한 축에 대한 1차원 다이내믹스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요게 중요한 겁니다. 이런 걸 찾을 수만 있으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다음부터는 그냥 이거는 요게 됩니다. 저에 있는 상수예요. 그러면 요거의 이거의 답은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미분한 게 자기 자신이 돼야 되는데 A라는 게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요거죠. 물론 앞에 다른 상수가 붙을 수 있긴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축만 잘 찾으면 전부 다 그냥 지수함수 솔루션이에요. 그래서 이 축을 찾으면 되는데 요 A가 정확히 요 람다에 해당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나오는 이게 되는 겁니다. 각각으로 전부 다 분해가 돼요. 물론 앞에 상수가 붙긴 하죠. 그래서 미분방정식 푸는 거랑 선형대수가 굉장히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고.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그래서 지금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푼다는 건 다 적어도 1차 미분방정식을 푼다는 건 1차 미분방정식 시스템을 푼다는 건 전부 다 행렬로 더 바꾼 다음에 아이겐밸류 찾는 문제가 돼요. 이것들로 조합이 되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 스테디 스테이트 솔루션 제외하고 나머지 중에서 이 아이겐밸류가 0보다 큰 거는 지수함수가 급격하게 증가한 함수이기 때문에 얘가 끝까지 막 터지게 되고요. 이게 지수함수가 이 성질 때문에 이 아이겐밸류가 0보다 작은 거는 아이겐밸류가 0보다 작은 거는 항상 이렇게 디케이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사라지게 되죠. 혹시나 요 아이겐밸류가 근데 지금 0보다 크거나 작다고 했는데 이게 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는 학생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가 만약에 복소수가 되면은 이상한 일이 벌어지죠. 0보다 크다 작다 얘기를 못 하게 됩니다. 복소수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잠깐 이거
예. 이 미분방식 형태가 이렇게 되면 좀 이상하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이상한 짓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저 에너지 아이겐밸류에 따라서 저 웨이브 펑션의 페이지가 바뀌는 저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거는 이제 교육 과정을 아득하게 뛰어넘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제가 방금 얘기한 것 요거는 요런 조합을 찾는다는 게 역학 투 같은 데서 아마 배우거나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용수철 2개 달린 거에서 모두 찾는 요 문제랑도 연결이 됩니다. 정확히 요게 아이겐밸류 요 문제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풀게 되면 그러니까 저 조합만 찾을 수 있으면 이거 뭐 작년에 제가 강의하다가 쓴 건데 저걸 찾을 수만 있으면 각각으로 이렇게 분해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저 부호에 따라서 이렇게 되는 게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뭐 이렇게 오실레이션 하는 게 있고 그런 건데 근데 요 부분 오실레이션 하는 요 부분은 복소수가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인류가 찾아낸 위대한 공식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인데 지금은 저거 생각할 필요가 잠시 없는 게 아까 제가 허미시한 얘기를 괜히 했던 거랑 관계가 되는 건데 이게 행렬에서 나오는 아이겐밸류들 있죠 이거 얘가 이것도 선행대수 시간에 배운 것 중에 하나인데 얘가 대칭 행렬 그러니까 AIJ랑 JI가 언제나 같은 얘가 대칭 행렬이면 이 아이겐밸류들이 전부 다 리얼 넘버 실수인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나올 리가 없고요. 뭐 그런 복잡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방금 제가 얘기한 거는 이 본인이 이런 수학적인 거나 아니면 물리적인 걸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에 따라서 너무 다르게 들리긴 할 텐데 기록용으로 남겨놓긴 할 거고요.